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회계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까지 분류짓게 배웠죠? 그쵸? 네. 오늘은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 분류하실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이틀에 걸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회계 왜 배운다 그랬죠? 회계. 자, 회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장부 정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뭐를 제공한다? 보고서를 제공한다. 그럼 보고서를 제공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 두 가지. 뭐뭐 있다 그랬죠? 재무 상태.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경영 성과. 오늘 글씨 너무 빨리 써서 이상하네. 자, 재무 상태. 우리가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우리가 재무 상태라고 하고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얘기를 한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오늘 잠깐 말로만 빨리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을 자산이라고 했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은 크게 두 가지. 뭐랑 뭘로 나눠진다? 써드려야 되겠다. 자, 자산은 뭐랑 뭘로 나눠진다고요? 유동과 비유동.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유동자산에 다시 두 가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당좌자산,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 재고자산은 정말 중요해. 뭐가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맞죠? 자, 그 다음 비유동자산에는 우리가 뭐뭐뭐 있었어.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나눠졌는데 투자자산은 뭐가 목적?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뭐가 목적이다?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쵸?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내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보증금. 맞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눴는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맞죠?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 비유동부채 뭐뭐뭐 했지? 비유동부채 사장퇴 기억나시나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까지.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자본이 나온다. 이해가 되시나요?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거. 오늘 배우셔야 될 거. 오늘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개정 과목 분류.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성과라고 하는 거. 경영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영업활동의 결과로 얼마만큼 남는 게 있었냐. 남는 게 있어야 투자자들은 그만큼 배당을 받아가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영성과라고 하는 거에 경영성과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수익과 비용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수익.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번 돈. 뭐 한 돈? 번 돈.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업이라는 거 배웠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지? 우리 회사가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은 첫 번째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있어요. 얘가 우리 회사의 주업. 그래서 영업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 그러면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도 돈 벌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남는 돈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여유돈 있어서 은행에다 적금 같은 거 가입하고 그럼 적금 가입 오랫동안 해놓으면 이자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원래 보드마카 파는 게 주업인데 보드마카를 팔아서도 돈 벌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은행 같은 데 돈을 넣어놔서 돈을 벌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해. 업은 매출이라고 하는 거구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만 분류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용이에요. 비용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쓴 돈이죠, 쓴 돈. 쓴 돈, 지출한 거. 지출한 걸 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비용은 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업비용. 영업비용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하나가 매출 원가. 그 다음 두 번째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문구점이에요. 문구점? 그러면 보드마카를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사다가 팔겠죠. 그러면 제가 얘를 300원 주고 사와서 700원에 팔아. 그러면 300원 주고 사왔는데 700원에 팔았으니까 저는 400원이 남죠. 남는 돈 뭐라 그랬지 우리? 남는 돈? 이익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수익이라는 말과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우리 뭐가 남는다? 이익이라는 게 남는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말과 이익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저 이거 얼마 팔았다 그랬어요? 얼마? 700원. 그런데 얘 얼마 주고 샀다고요? 300원. 그러면 700원에서 300원 빼주면 우리 얼마 남았어요? 400원은 이익.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 700원이고 그 다음에 이 매출하기 위해서 내가 사온 가격,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얘는 자세히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남는 돈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 매출 원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를 그냥 사다가 팔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각종 비용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이걸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돈 나가는 것들, 영업외 비용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까 영업의 수익의 반대말들이 되겠죠. 아까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해서 여유 자금으로 돈을 불릴 수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한다? 영업의 비용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을 크게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얘네들의 상세 개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읽어보셔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아닌 숙제 내드렸는데 2페이지부터 4페이지 많이 읽어보셨나요? 무조건 많이 읽어보셔야지 되는 게 답이고요. 자,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릴게요. 저희 프린트물 먼저 잠깐 보시면,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공식들이 쭉 있어요. 공식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영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해주신 거고요. 자, 회사는 제일 첫 번째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이 있어요. 공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다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시지 말고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는 걸 빼줘요. 매출 원가를 빼주시게 되면 순수 물건만 팔고 남는 돈이 생기죠. 얘를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순수 물건만 팔고 남은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줘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게 되면 여기까지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영업이익. 혹시 요즘에 뉴스에서 보셨나요?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뭐 몇 프로 증가했다, 뭐 몇 프로 마이너스가 생겼다.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이라는 건 순수 우리 회사의 주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회사의 주업이에요. 주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영업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럼 돈으로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돈이 조금만 있는 회사들은 일단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겠죠.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 외에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이제 또 존재해요. 뭐 작은 기업도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이자 같은 거 나오니까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게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뭐라 그러냐면 세전 순이익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금 내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 생긴 거에 대해서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세금 내주는 거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금을 빼고 나면 진짜 마지막에 남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기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가 주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 수익, 매출,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 개정 과목들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프린트물을 조금 참고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도 뒤로 나가면서 계속 개정 과목이 나오니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자 수익.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은행에다가 돈 넣어놨는데 이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걸 하게 되면 배당금이 나와요. 배당금 나오면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건물의 1층을 세를 줬어요. 그럼 월세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라고 하는 거고요. 뭐 누구 소개시켜주고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머지들 이익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개정 과목들은 조금 차츰 진도 나가면서 각 단원에서 배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보시게 되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면서 오늘이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매출 원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낙지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낙지 장사를 하는데 가락시장에 가서 산낙지를 사와요. 전 살아있는 것만 팔아요. 그럼 산낙지를 손님들한테 팔겠죠. 그러고 나면 전 돈을 벌 거고, 다음날이 되면 또 낙지를 또 사다가 또 판매를 할 거고. 그러면 산낙지를 팔으려면 우리는 수조가 하나가 있어야지 되고요. 이 수조에다가 낙지를 처음에 10마리를 사왔어요. 여기다가 넣어야죠. 10마리를 사왔어요. 한 마리에 10,000원씩 주고 사왔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 수조 안에 얼마치가 있어요? 100,000원어치가 있겠죠? 그쵸? 여기 100,000원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장사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저녁 때 봤더니 이쪽 귀퉁이에 3마리가 붙어있네? 그럼 저 오늘 몇 마리 팔았죠? 오케이. 7마리를 팔았어요. 손님들한테 받은 돈은 120,000원에 매출을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자, 매출을 120,000원어치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손님 입으로 들어간 내 원가는 얼마가 나왔어요? 손님 입으로 7마리가 들어갔겠죠? 오케이. 그러면 7마리. 그러면 매출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출한 상품의 원가는 70,000원어치가 나갔겠죠? 그러면 순수 오늘 내가 물건을 팔아서 남는 돈, 이익이 생긴 돈은 50,000원을 벌었겠네요. 순수 낙지만 팔아서 남는 돈.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수조를 또 한번 봅시다. 자, 수조 안에 몇 마리 있어요? 이쪽으로 이사 갔어요. 어제 팔다 남은 3마리가 밤새 슉 이사 갔어요. 그럼 3마리만 가지고 오늘 장사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또 새벽에 또 가락시장 가서 또 물건을 띄워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또 오늘도 10마리를 사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자, 어제 3마리, 오늘도 한 마리에 10,000원씩 주고 사왔어요. 친절하게. 자, 그러면 30,000원어치가 있었고 10마리를 또 사왔으니까 100,000원어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수조 안에는 총 얼마치가 있어요? 130,000원어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오늘도 장사가 끝나고 나서 봤더니 오늘은 여기 벽에 5마리가 붙어있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주머니에 이제 돈, 오늘 손님들한테 받은 돈을 꺼내봤어. 쭉 셌어. 그랬더니 오늘은 매출을 우리가 16만원어치 매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손님 입으로 들어간 매출 원가는 얼마죠?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우리 13마리가 있었는데 5마리가 남았으니까 손님 입으로 8마리가 들어갔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럼 8마리면 8만원이 손님 입으로 들어갔고요. 오늘은 이익이 얼마가 생겼다? 8만원만큼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중요한 건 오늘의 이 매출 원가를 산출을 해야지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매출 원가를 저는 이제 이렇게 T자 계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 유용하게 이제 써먹으실 거예요. 자, 처음에 저는 얼마치가 있었죠? 처음에 저는 3마리, 30,000원어치가 있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라고 불러요. 처음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초. 기초에 처음에 오늘 문 열을 때 3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몇 마리를 또 사왔어요? 10마리. 사온 걸 뭐라 그러냐면 매입이라고 해요. 회계는요, 나중에 이제 회계가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정말 재밌어져요. 회계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양쪽의 합계 금액이 무조건 같아요. 왼쪽 이제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자, 왼쪽과 오른쪽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 또 오늘 사왔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3만원, 오늘 10마리 10만원, 맞죠? 그러면 저는 총 얼마치가 있었어요? 13만원어치가 있었겠죠? 맞나요? 13만원어치가 있어요. 그러고 장사가 다 끝났더니 몇 마리가 남았어요? 5마리. 얘를 우리는 기말이라고 해요. 다 장사가 끝나고 나서 남은 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양쪽이 똑같이 13만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기말이 5만원이니까 5만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계 금액은 양쪽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같아야 되고 이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걸 또 이제 T자로 설명을 또 드려야 이해가 조금 쉽게 될 거니까. 자, T자 그렸어요. 저 처음에 얼마치 있었다고요? 3만원. 그리고 오늘 10마리 얼마요? 10만원. 자, 그럼 저는 오늘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오늘은 13만원어치 팔을 수 있구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3만원어치를 팔을 수 있는데 장사가 끝나고 났더니 몇 마리가 남았다? 5만원어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치가 손님 입으로 들어갔다? 8만원. 이렇게 매출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매출원가 관식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잘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매출원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나왔나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운영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보니까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아시나요? 우리 직원들 밥도 먹여야죠. 이해가 되시죠? 회식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출장 가면 쓰는 거, 그 다음에 통신비,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그 다음에 소모품비, 이런 거, 보드마카 같은 거, 연필, 볼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수도랑 광, 전기, 열, 가스, 이런 것들 합쳐서 수도광열비. 운반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택배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금과 문과는 각종 공과금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금과 문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뭐 또 무슨 회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세금과 문과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내야 되는 거, 임차료.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책 좀 사달래요. 그러면 도서 임세비. 자, 그리고 뭐 각종 은행 이체 수수료 같은 거 나가면 수수료 비용. 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랑 저랑 거래를 하고 있나요? 네. 왜냐면 이 모니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걸 매일 얼마씩 떨어졌다라고 적지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얼마가 떨어졌다라고 적어주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광고 선전비, 우리 홍보비 같은 거 이해가 되시죠? 뭐 TV 홍보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S 받으면 수선비. 그 다음에 차에다 기름 넣고 그러면 차량 유지비, 각종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거래처 직원 와서 밥 사주면 접대비, 뭐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거 빌려서 물건 보관하면 보관료, 그 다음에 회사 처음 설립할 때 창업비, 연구비, 뭐 잡비, 뭐 각종 비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건데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다 안 외우셔도 되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것들,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영업의 비용이 나와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제가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시험 문제 이론상으로 조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일단 하고 조금 지나갈게요. 프린트물에도 제가 진하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고, 영업의 비용에서는 무조건 그냥 당분간 잘 모르시더라도 첫 번째,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이 외의 계적 과목들은 전부 다 무슨 손, 실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셔도 좋으니까 일단은 그냥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암기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각종 비용들이 이제 다 빼고 났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법인세가 있고요. 법인세를 빼주시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말 너무 빨랐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2페이지서부터 4페이지까지를 다 읽어보시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도를 조금 서둘러서 나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조금 하셔야 되고 눈에 계속 익혀두셔야지 돼요. 익혀두시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세요. 회계라는 걸 시험을 위해서 너무 짧게 외우시려고만 자꾸 덤비시면 그러면 나중에 가면 시험 끝나자마자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조금만 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내 몸에 배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프린트물 제일 밑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회계란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의 연속이다. 어렵다 생각될 때 어떻게 하자? 다시 보자. 다시 봐야 계속 반복해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 얘는 정말로 그냥 암기.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또 중요한 거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거.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큰 회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큰 회사가 가능성이 많은 회사다. 이런 것들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만 해서 제가 경영성과까지 그러면 이제 오늘 재무상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다시 처음서부터 회계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다시 그림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